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대 양치 뼈아대 신박사TV 아니고요. 오늘은 뼈아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아주 좋은 강연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김아람 교수님 강연인데요. 김아람 교수님은 빡독 스피치에서 이미 강연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댓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짧은 강연이 아니라 김아람 교수님이 미국으로 슝 이렇게 혼자 날아가서 교수가 되기까지의 이제 생존기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그려낸, 담아낸 강연입니다. 저는 이걸 현장에서 직접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고, 김아람 교수님이 진짜 씩씩하고 당차고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저는 이제 대학원 강연입니다 그거보다는 생존기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아, 이분은 진짜 그 미국이란 척박한, 뭐니까, 왜냐면 여기서 척박하다는 표현은 혼자 혈혈단신으로 가갖고 거기서 어떻게 그 교수 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뤄냈나, 그 과정에서 자기가 느꼈던 부분, 깨달았던 부분을 여러분이랑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김아람 교수님의 교수가 되기까지의 생존기 강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신박사TV와 뼈아대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기로 약속드리고, 이제부터 함께 강연 속으로 저랑 함께 쏙 들어가 보시죠. 강연 보시죠. 제가 아직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제 소개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학 생활을 거의 9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이제 9년 동안 배운 내용들 6가지로 추려봤고요. 그다음에 유학을 가실 분들에게 더 유용한 꿀팁일 것 같아요.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고, 제가 일단 엔지니어인데 과도 특이해요. 과도 항공우주공학과고, 그다음에 여자고, 그다음에 아시안이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위치가 위치인지라 제가 페미니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성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 꿈은 원래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2008년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환경공학과 입학을 했는데, 사실 제 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제가 1년 반을 다녔어요, 그 연대에서. 근데 여러 가지 배운 점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일단 저만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연세대학교면 뭐하냐? 원주 캠퍼스인데 인서울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잖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내가 연대에서 4년제를 나와서 졸업을 하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취업난이 심했어요. 지금도 뭐 취업난 심하다고 말씀 막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게 공무원이고, 뭐 대기업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원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전투기 조종사 하고 싶었잖아요. 제가 느끼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재미가 없어요. 나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유학을 가고 싶다. 아버지가 처음에 네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가도 성공할 확률 2%도 안 돼.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했는데, 그리고 편입 어드미션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합격증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딸이 미국 대학교에 붙었다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캔자스 대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년까지 항공공학과 학사를 따고 제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3학년 때 항공역학 수업을 듣는데요. 저희 교수님한테 반해요. 왜 반하냐? 너무 잘 가르쳐요. 나 저렇게 잘 가르치는 거 처음 봤네. 그래서 제가 병이 걸려요. 무슨 병이냐면, 안 지나서는 항공역학만 생각을 하게 돼요. 자나깨나 항공역학만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항공역학이. 그러니까 항공역학이라는 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비행기가 나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나는데 비행기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 뭐 달라지는 이거를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가 좋죠? 일단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수학적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뭘 많이 할 수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 알고리즘 같은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저희 운명의 남자를 만나서 이제 코가 껴가지고 5년을 더 있게 됩니다. 박사 과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나 이런 병이 걸렸다. 한 5초를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를 해야 돼. 그래서 참.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멍멍이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문제는 뭐였냐? 실력이 없고, 제 실력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남동생은 책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다독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정말 박학다식해요. 뭐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는데 저는 책을 오지기 싫어했어요. 정말 오지기 싫어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대학원생한테. 논문 한 편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아니, 한 번 읽어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넘어갈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영어도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더, 막 10번씩 읽어야 돼요, 똑같은 논문을. 그러고도 핵심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박사를 합니까? 저는 꿈이 교수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교수를 하려니까 좀 눈앞이 깜깜했지만 그래도 저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멘토링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임용이 됐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지금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조교수 이러면은 시간 강사라고 안다는 거예요. 미국은 교수가 세 가지 랭크가 있는데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라고 해서 조교수예요. 그래서 그 종신제를 받기 전에 교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부교수예요. 부교수,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그래서 미국은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냐면 조교수에서 테뉴어 패키지를 내서 심사가 끝나면 어소시에이트를 주면서 테뉴어를 줘요. 종신제를 줘요. 그러고 종신제를 받고 나서 풀 프로페서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정교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위에 뭐 distinguished professor 뭐 이런 게 막 쭉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되기가 힘들죠. 어쨌든. 그다음에 제가 유학 생활을 거의 9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이제 9년 동안 배운 내용들 6가지로 추려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자. 예, 여러분 진부한 얘기죠? 진부한 얘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넣었어요. 사실 태도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건 태도. 첫 번째는 이제 캔자스 대학교 들어갈 때 전 토플 성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언어 시험을 봤는데 캔자스는 일단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나오거든요. 아슬아슬하게 5등급이 안 나왔어요. 제가 2점인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ESL 수업을 들어야 돼요. 영어 수업. 외국인을 위한 영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5등급이 그 졸업을 할 때까지 5등급을 끝내야 돼요. 졸업을 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ESL 도움 안 된다, 뭐 프로그램이 이상하다, 막 이런 컴플레인 진짜 많았어요. 솔직히. 왜냐? 학생들도 영어를 못해. 그죠? 근데 학생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영어로?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도 이제 다들 외국어를 쓰잖아요. 다 뭐 중국, 무슨 뭐 되게 여러 나라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억양이 있잖아요. 자기 억양이.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하는데 억양까지 다르다 보니까 정말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말을 하고 토론을 해서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를 어떻게 말해야겠구나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사실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냐? 일단 미국식 수업에서 영어를 어떻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영어를 어떻게 써야 한다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토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영어로 리포트를 쓰면은 어떤 형식을 써야 되고 이런 걸 전부 배우거든요.
근데 정말 배운 게 없었을까요? 왜 저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컴플레인 할 때 정말 배운 게 없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근데 그게 전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어를 잘해야지 가서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전공 수업이 이제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인내심을 갖자입니다. 제가 박사 과정 학생 뽑으려고 이제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박사 과정 이제 하고 싶은 학생들이 와서 그래요. 교수님, 근데 박사 졸업하려면 몇 년을 하면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두 가지 입장이 있죠. 교수의 입장, 학생의 입장. 학생의 입장은 빨리 끝내고 싶죠. 그죠? 빨리 이 학위를 따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근데 교수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교수의 입장은,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김아람이라는 교수의 입장은, 난 너가 실력이 될 때까지 졸업시킬 생각이 없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8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너가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물론 어떻게 멘토링을 해주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시간이 걸려요, 박사 과정이. 근데 이게 박사 과정뿐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걸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비행기 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 에이비오닉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에이비오닉스가 뭐냐면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소형 컴퓨터. 어떻게 땜질을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전선을 연결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요. 나 비행기 하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Git 알아? 아니요. 러스 알아? 아니요. 파이썬 알아? 아니요. 나 완전 세상 바보가 그런 바보가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나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말 그 비행기 항공우주공학과를 벗어난 그런 지식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배우기 싫은데 배우지 말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사실 꿈꿔오던 일이라는 게 저 교수 안 꿈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 저희 지도 교수님을 보면 정말 일만 하세요. 막 새벽 3시에 이메일 와요. 갑자기 자다가 뭐가 생각났대. 이 연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까먹을까 봐 막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수님, 저도 잠 좀 잡시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분이 꿈꾸던 일이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도 얼마나 많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강의 되게 좋아하고 다 좋은데 뭐가 제일 싫은지 아세요? 강의 준비하는 게 제일 싫어요. 강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컵에 물이 차 있는지 안 보이지만 넘칠 때까지 해야 보인다 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실력을 막 쌓고 있는데 지금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력이 안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거 데일리 리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하다 포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일주일만 해도 효과를 봤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이게 금방 차오를 것인가 천천히 보일 것인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의도적으로 연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실 때까지 열심히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뤄보시기 바라고,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몇 달 전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채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저를 어떻게 봤길래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너무 잘해줬다.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너무 잘해줬어.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를 생각했는데
일단은 학생 이거를 제가 학교에 리포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기록이 남겠죠. 그리고 그 학생도 잘못한 거 알 거예요, 아마. 알 거고 안 그러길 바래요, 다음에는. 제가 지금 그래서 사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일단 컴플레인 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그래, 네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참 억울할 수 있겠다 라고 애그너러지 해주고 어느 정도 제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해피하게 갔어요. 저한테 웃으면서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또 웃으면서 저 미워하지 마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와, 근데 저 그날 되게 우울했어요. 왜냐면 제 기준에서 이 학생의 퀄리티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퀄리티였어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근데 학생이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점수를 주긴 줬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가 일단 저한테 소리를 질렀잖아요. 점수 달라고. 근데 저가 일단은 그래도 막 제가 화내거나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다행히. 근데 다른 이게 동료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뭐 그딴 애가 다 있냐. 어떻게 교수한테 이거 빨리 막 신고해라. 막 자기 같았으면은 아주 그냥 혼쭐 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넘어가고 다음에 또 그러면 정말 그거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제가 잘해주면 막 이렇게 막 대요, 저를. 네?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호의를 권력으로 알고, 그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 간의 관계 힘드실 건데 이게 답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그러고 사람이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맺음을 좀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진짜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더라고요. 네. 자, 네 번째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우리는. 그러고 완벽할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한 큰 병이 있었어요. 우울증. 박사 1, 2년 차 우울증 저 치료받았거든요. 왜 왔냐? 실력 없어서 맨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자기 비하를 했어요.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래서 네가 무슨 박사야.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막 몰아세웠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일단은 실력도 없는 데다가 막 혼나니까 그게 막 같이 온 건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거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나 완벽하지 않다. 그러고 뭔가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실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못 견뎌요, 막 이거를. 근데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님이 정말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기도 하루에 500가지 이상 실수를 한다. 근데 우리가 같은 실수는 일단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수가 있었으면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면 되고 수습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 뭔가 이렇게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거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력을 쌓고 싶고 실력이 좋으려면은 디테일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거를 이미 그냥 가정을 하시고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 단점이 뭐냐? 해보지도 않고 무서워해요.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학습 능력이 일단 낮았을 때 얘기긴 하지만 지금 딱 그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무슨 태스크를 주잖아요? 일단은 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은지 아세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서워요. 근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모르면 배워서 할 줄 알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 생각까지 안 가요, 머리가. 그냥 무서워. 하기 싫고.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회의하면 그날 막 짜증이 나요.
뭐 교수님이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는데 일단 걱정부터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말년차 가서는 제가 더 이렇게 교수님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낼 정도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무서워하는 것도 이렇게 조금 더 연습을 하면은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단점이 아집이 있어요. 좀 저희 아버지도 아집이 되게 강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제가 단점이었는데 이제 메타인지도 좀 올라가고 좀 지식이 많이 느니까 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도 꺾였어요. 이제 남의 얘기도 좀 들어요, 이제. 네, 그런 것도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데일리 리포트 쓰시잖아요. 그럴 때 한번 오늘 내가 뭔가 내 단점이 너무 드러나서 좀 힘든 게 있었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족보다 이 세상에 소중한 건 없다. 이걸 느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유학을 9년 했잖아요. 정말 돈이 수억이 들어갔어요, 수억이. 근데 저희 거의 쓰러져 가요, 지금. 빚도 많고. 근데 결국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나는 박사를 끝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DMR이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자 이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이게 학계에 있으면서 제가 학생의 죽음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전동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이게 합병증이 왔는지 이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또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막 사랑한다고 간지럽잖아요. 그죠? 막 시끄럽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생일에 카톡으로 어머니 아버님한테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도 사랑해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센스쟁이죠. 아무튼 가족이 제일 소중하니까 여러분도 표현을 아끼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6번째는 되게 중요한 거죠.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린 뭐라고 하죠? 아, 나 힘들어, 막 불평을 해요. 아, 나 너무 힘들어. 어쩔 수가 없는 게, 힘든 거는 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그죠? 여러분이 한 일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이 세상에 나가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야지 좀 일하는 게 편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실력을 쌓으려고 그러면 정말 어떻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많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지도를 하셨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랑 일하면 5년 일하면 20년 일한 효과가 있대요. 강도가 세요, 강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 얘기 한번 해볼게요. 유학을 저는 제 스스로 서류를 준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학원 많이 쓰시는데 저 유학원 관계자 여러분, 제가 유학원을 안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옵션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악플 자제 부탁드리고. 자, 유학을 결정을 할 때요, 보통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실 거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영어로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되는 경우. 질문이 있으시면 입학처에 부담 없이 이메일 보내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뭐 박사에 합격하면은 월급을 받나요?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면 또 친절하게 막 팜플릿도 보내주고, 그럼 막 교수까지 연결해가지고 막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서류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유학원 가시는 게 그것도 되고요.
경제적 지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유학은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부랑 대학원이랑 조금 달라요. 제가 둘 다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부는 학비가 비싸요. 학비가 한 학기에 거의 15,000불이에요. 1,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년이면 3,000원이죠.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비가 되겠죠? 뭐 기숙사 들어가서 사시는 분, 뭐 밖에 아파트 나와서 사시는 분 있는데 사실상 단가 비교해 보면은 기숙사가 좀 비싸요, 사실. 그래서 좀 나가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생활비 제가 눈대중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요 경제관념도 다르고, 나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 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개인 또 취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제가 봤을 때 뭐 공과금 뭐 등등 기타 해서 사실 집에만 들어가는 돈이 1,000불이 넘어요. 100만 원이 넘어요. 뭐 해야 되죠? 일단 인터넷 들여야 되겠죠? 전화비 내야 되죠? 전기세 내야 되죠? 수도세 내야 되죠? 다 거의 합치면은,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차 보험비도 내야 돼요. 기름도 넣어야 되죠. 네. 이게 또 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이렇게 좀 넓어요. 땅이 많이 넓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려면 차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냐? 컬리지 타운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카고, 뭐 LA 큰 도시는 잘 돼 있는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도 혼자 못 가고 항상 차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너 언제 장가라 장 보러 가냐? 나도 좀 껴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매번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 차를 부모님이 본인 차 팔아서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가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장학금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이제 시민권자가 아니면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국가장학금 있고 삼성장학재단에서 유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좋은 학교 가신 분들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요? 스탠포드, MIT 뭐 이런 데서 이런 데 입학하신 분들 다 가져갈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대학원은 이거 대학원 많이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대학원은 일단 지도 교수님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학생을 펀딩을 주고 싶으면 일단 대학원생은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그 월급이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박봉이고, 이제 조교를 하면, 수업 조교를 하면 이제 주 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비가 본인이 내진 않아요, 학비를. 이렇게 뭐 연구 조교를 하든 수업 조교를 하든 본인이 내지는 않는데, 일단은 월급은 받는다. 근데 그 월급 갖고 생활이 되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게 학교마다 또 교수님 펀딩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가격이. 저는 조금 받아가지고 부모님께서 매달 또 생활비 지원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 대학원생은 제가 최대한 많이 주고 일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네, 최대한 많이 주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를 가야 되나요? 대학원을 가야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학부부터 가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박사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한테 박사 하기의 의미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정말 연구가 좋아서 가는 건지, 내가 그냥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박사가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동기 갖고는 끝낼 수가 없어요. 네, 한번 좀 정확하게 본인이 연구에 얼마나 흥미가 있고, 내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정말 깊게 팔 준비가 됐는지, 그것도 한번 내가 그럴 만한 문해력이 있는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또 지금 박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분 컨택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학부는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집에 형편이 된다.
혹은 부모님이 알았다, 형편은 모르겠는데 해주겠다 이러면은 럭키죠. 바로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항공공학부에서 하면서 이제 4학년 되면은 비행기 디자인 수업을 들어요. 근데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민항기 디자인, 하나는 전투기 디자인. 저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전투기 디자인 했어요. 근데 그 많은 학생 중에 저 혼자만 그거 했어요. 전부 다 민항기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젠 러스크맨 교수님 말씀드렸죠? 그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지만 가끔 저희 학교 오세요. 근데 제 전투기 디자인을 리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런 기회를 접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를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또 미국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가시면 힘든 이유가 본인이 뭔가 더 아웃풋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걸 시켜요, 그렇게 또.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죠? 선생님 말씀하시면 다 받아 적고 받아들이죠. 근데 미국은 어떻죠? 선생님 뭐 말하면 왜? 먼저 해요. 선생님 말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네. 의심부터 해요, 의심부터. 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요, 은연중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래요.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늘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 엔지니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데비 스털링인데 스탠포드 졸업을 하셨습니다. 스탠포드 엔지니어링을 졸업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력을 찾았는데 무슨 과인지 안 나오고 그냥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과가 있나 보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한 분이냐? 스탠포드 졸업하시고 여자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드신 분이에요. 공학용 장난감. 제가 아까 공대 교육 연구한다 했잖아요. 왜 이렇게 여자가 없을까? 공대는.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그 CF 보면은 공대 아름이 CF 있죠. 저 이름 김아람이잖아요. 많이 놀렸어요, 애들이. 근데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분이 이제 찾아본 결과 어릴 때 노출이 안 된대요, 여자애들이. 이런 기계 같은 거. 근데 저는 뭔가요, 그러면? 저는 무슨 사람이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남동생이 연년생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로봇을 갖고 놀았습니다. 네. 아마 제 나이 때는 다 아실 거예요. 문방구 앞에 가면 뭐가 있죠? 미니카 트랙이 있었죠? 미니카 베어링 갈아 끼고 모터 갈아 끼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오늘은 누가 이기나 막 경주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것도 하나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무기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사 읽고 뛰어오세요, 저한테. 야야야, 오늘 이 탱크 나왔는데 이거 신문에 나왔는데 막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이런 박격포가 달렸고 막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저는 그래? 뭐 되게 신기하다. 막 같이 막 이랬었는데 어릴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노출이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비행기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자주 갔던 핫플레이스가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행기가 막 있잖아요. 결국 제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키우시거나 이제 여기도 가정을 읽으시겠지만 성인도 늦지 않았어요. 본인이 뭔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다양한 데 노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포텐셜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여자가 없어도 여태 엔지니어링 잘 굴러오지 않았습니까? 굳이 여자를?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여자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또 이제 미국은 또 그런 게 있죠. 마이너리티가 있죠. 소수인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리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underrepresented person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룹에 프레젠트가 많지 않으면 underrepresented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종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나라가 있으면 막 다 있는데 한국만 없어. 이러면 한국이 underrepresented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엔지니어를 보면은 보통 일단 당연히 백인분들이 많겠죠? 미국이니까. 그리고 뭐 여자도 잘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되게 작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없고 그렇죠? 근데 왜 이분들을 자꾸 끌어들여야 되냐?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다양성 때문에. 요리는 뭐지? 셰프가 많으면 요리가 이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엔지니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똑같은 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봐야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자꾸 여성 엔지니어 더 받아야 된다. 지금 NSF라고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보통 프로포저를 내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women하고 underrepresented faculty는 더 인커리지 한다 그래요. 더 내래.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underrepresented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에이시안이고 여자고 공대 있고 저 자체가 그 예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이런 걸 시켜요. 가서 얘기하래. 더 여자애들 더 소녀들을 가서 막 홀려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있죠? 일요일마다 걸스카우트 가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호사. 네? 간호사는 누가 대부분이죠?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거기서의 underrepresented 누구죠? 남자분이에요. 남성 간호사분들 더 채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예요. 우리 사회 전반에 모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더 뭐라고 해야 되나? embrace 한다고 하나? 이거를 이렇게 좀 껴안고 이렇게 같이 가야지 좀 더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좀 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본인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